369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925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2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월 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병인월 정미일이 되겠고 일진정미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일주,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제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은,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이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와 같았죠. 지화가 같아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자리의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다 그러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왕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정모라고도 하고요.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고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해서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에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달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뜰렁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목이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으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니까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간정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죠.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는 양화가 되는 것이고, 정화는 음화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데, 병화는 태양지화에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에 비유를 하죠. 그래서 뭐 촛불 같은 거라든가 모닥불 같은 것에 많이 비유를 한다라고 했는데, 병화는 스스로 빛을 만들고 열을 발산할 수 있지만은 음화인 정화는 스스로 빛과 열을 발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해서 사시사철보다 인성인 목이 있어서 목이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때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은 인성목이 됩니까? 목이 되는데, 양목인 간목이 있고요. 은목인 을목이 있는데, 정화 입장에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저거는 정인이 되는 것이고, 을목은 편인이 되는 것인데, 정인이라고 해서 간목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잘 큰 나무와 같고,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쓴목 과 같기 때문에 정화를 생조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간목을 얻어야지만 정화를 등이 생조해 줄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자, 월령 자체가 인월이고요. 인월은 목이 왕한 계절인데, 인월의 본기가 뭡니까? 간목이죠. 천간에서 간목이 지지해서 바로 이 인목과 같은 것이니, 인월의 정화는 일간 정화가 월령에 뭘 할 수 있죠?
통근할 수 있고 인중간목으로서 생조도 받을 수 있으니 인월의 정화는 인월의 병화와 마찬가지로 약한 것이 아니다. 신황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화는 태양지화인 병화에 달라서 목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뭐가 될 수 있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또는 이거를 다른 말로 목다화색이라고도 표현하죠. 목이 너무 많게 되면 정화의 것을 생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오히려 꺼트릴 수 있다. 만약에 인월에 지지로 목국을 이루고 천간에 갑을 목에 투출하면 10중8구는 정화는 뭐가 된다? 그쵸? 목다화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 정화는 먼저 뭘 쓴다? 경금을 얻어서 목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좀 통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정화가 이제 원령을 얻어서 왕해져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정화를 갖다가 수보 양광 보광해 주면 좋다. 우리가 비유를 할 때 양화인 병화는 태양이죠. 태양이 임수를 보게 되면 태양 밑에 바다라든가 강호수가 있어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비춰준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정화는 하늘에 있을 때는 달과 같죠. 그래서 정화가 임수를 보게 되면 보름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강호수가 있어서 그 보름달을 비춰주는 것 같다. 그러면 정화의 불빛이 더욱더 밝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인월의 정화는 원령과 일간과의 관계만 놓고 보면은 일간 정화가 통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기 때문에 약하지 않다. 단 정화의 특성상 목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목다화식이 될 수 있으니 경금으로서 목을 갖다가 억제시켜 주고 임수로서 정화를 생주해 주는 보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만 통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생해 주는 역할도 같이 한다. 그리고 그런데 벽갑 인정하면은 금이 인성을 박살내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인데, 박살을 내서 못 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조절시켜준다. 여러분, 가스라이터가 가스가 너무 많이 세게 나오면 불이 꺼져버립니다. 오히려 적절하게 조절 장치가 있어서 가스불이 적절하게 나오게 만드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경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인월의 정화는 경금 임수를 위주로 용신을 추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징 매우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개념 격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주팔자 8글자가 그냥 이렇게 위아래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위치를 하는데, 그 견제와 균형이 잘 되어 있는 사주, 좋은 사주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 견제와 균형, 즉 중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주는 좋지 못한 사주가 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격국과 용신을 보는 것이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먼저 살피고요. 나머지 글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되겠죠.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가 되는 것이고, 월지 있는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죠. 그래서 음대 양의 관계, 음화가 양목을 받죠. 음대 양의 관계인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해주는 관계입니다. 즉 월지 있는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일간 정화를 이렇게 생해주는 관계죠. 나를 생한다고 해서 생아자라고 표현을 하고, 생아자는 인성이라고 합니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 같은 개념이 바로 인성이 되겠고요. 인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음대양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양대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인이라고 하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말하죠. 양대 양이 되거나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되면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음양의 조화가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양과 음이 만나야, 음양이 만나야지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이지, 남자끼리 있는 것과 양양이 있는 것과 여자끼리 있는 것은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죠. 남여가, 선남 선여가 맞아야죠. 선남은 양이 되는 것을 거고 선여는 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양의 조화가 맞아야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정인은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 편인은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오늘 음화인 정화가 양목인 인목을 보게 되면 저것은 바로 정인이 되고 정인
격이 되는 것이다. 단 인월은 목이 왕한 계절이죠. 목왕절. 자, 목이 왕한 계절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돼서 매우 왕하고요. 또 목이 왕하면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관계에 있으니 정화 입장에서는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 왕하니까 좋을 것이고, 또 일간 정화 자체도 인에 뭐를 할 수 있습니까? 통근할 수 있죠. 그래서 인월의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도 왕하고 어머니도 왕하다, 모왕 자상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죠. 일간도 왕하고 어머니도 세력을 갖추고 있다. 근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음화는 등촉지화라고 했죠. 등촉지화, 촛불과도 같은 것이고 뭐 전기불과도 같은 것인데, 이 정화는 인성이 너무 많게 되면은 어머니인 목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왕화색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인성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옛말로 치맛바람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너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한 것도 좋지만 오히려 그것이 아이를 갖다가 망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목다화식, 목왕화색이 되면 오히려 인성인 목이 정화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를 질식시키게 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정화가 인월에 태어나 다른 월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성이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화식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벽갑인정이라죠. 벽갑, 인성인 간목을 쪽에서 정화를 생조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화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목이 기본적으로 왕합니다. 묘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월의 경금이라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재성인 경금을 얻어서 일단 벽갑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타간지로 목이 많게 되면 이 경금으로서 벽갑 인정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월의 정화는 일간 자체가 세력이 있으니 병화와 마찬가지로 임수를 얻게 되면 임수로서 정화를 갖다가 수보 양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이로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연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에 간목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간목은 월지의 인중 간목의 정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월이 목왕절이 되는데 간목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간에는 병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인중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 겁재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본기인 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고 해서 격이 바뀌고 그러진 않고요. 또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고 해서 겁재격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정인격에 좀 일간이 좀 왕하다. 일간도 왕하고 목도 왕하다. 병화는 목의 기운을 발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이렇게만 놓고 보게 되면 수기가 좀 부족한 그러한 좀 면이 보이고요. 일지의 미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미일주죠. 미토 또한 토 중에 진술충미토 중에서 얘도 조토, 마른 토이기 때문에 사주가 건조해지죠. 즉 춘한이라고 해서 봄에 가뭄이 든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좀 다행스러운 것은 연지에서 진토를 봤습니다. 같은 토이라 하더라도 진중 안에는 개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주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사주 전반적으로 수기가 좀 부족한 점이 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은 일간 정화, 화는 왕해지는 반면에 수기가 부족하게 되면은 사주가 너무 조열해진다, 뜨겁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좋지 못한 구조의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생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생시 경자시가 있습니다. 자,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굳이 인월에 수가 많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자수 한 점 정도는 있어야지, 수 한 점 정도는 있어야지만 사주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임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좀 더 좋을 겁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건조해지는 것도 막을 뿐만 아니라 정화를 갖다가 보강해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임수가 있으면 좀 좋은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지의 자수는 물론 정화 입장에서는 칠살이기는 하지만 사주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잠이 원진이 돼서 나쁘다라고 볼 필요는 없겠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다시 많아지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절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병화가 있기 때문에 요거 약간 군비쟁제가 되는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경금이 있는 것과 경금이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신축시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경금이 아닙니다.
신축시가 되겠죠. 신축시가 되게 되면 경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신금 가지고는 목을 갖다 억제할 수 있는 힘은 좀 부족하고요. 또 충미충이 되다 보니 또 토가 다시 많아지는 단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일단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역할도 하지만은 토가 많아지게 되면 화는 회광, 빛을 가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천간에 무토가 투출됐다라고 하면 빛을 가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경술시가 되게 되면은 똑같이 경금이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미토, 술토는 건토, 진토가 습토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주가 좀 건조한 겁니다. 이 경금이 있다고 해서 습해지진 않거든요. 수가 있어야지만 습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사주가 너무 조열해지기 때문에 좋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운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사주 자체가 좋으냐?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틀을 좀 많이 좀 놓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임인시나 또 개미시, 임인시, 개묘시가 있죠. 임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인을 또 봤습니다. 이것도 목이 굉장히 왕한 겁니다. 간목 자체가 보세요. 인 두 개의 뿌리를 뒀죠. 월령 자체가 인월에 목이 왕한 계절이고, 미토도 간목이 뿌리를 둘 수 있고, 이 진토도 간목이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화가 세력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금수가 있어야지만 화를 억제시켜주고 목을 절제시켜줄 것인데, 임수를 얻었는데 금이 없는 것도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묘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개묘시 같은 경우는 개수 7살이 투출된 것은 결탄코 좋게 보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을사시, 병호시, 정미시 모두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야 됩니다. 즉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은 남자보다는 여자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왜냐하면 인월에 이렇게 목화가 세력을 얻게 되면 사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조열해지고 마르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이 진중에 있는 개수 하나만 가지고는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한 것은 나쁘지 않지만 그 왕한 일간과 목을 갖다가 어떻게 절제시켜 주느냐에 관건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을사병호 정미라고 하는 이렇게, 또는 이민이라고 하는 이렇게 사주가 좀 건조해졌을 때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신해시, 경자시 와 같은 생시는 금수를 얻었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